박희도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지방의 명문인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발발했고 시골로 피난을 가며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죠. 이때 전쟁으로 인해 형님들과는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대구로 피난을 갔지만 학도병으로 징집되었고 당시 큰 형님은 중사로 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그러나 전쟁 중 두 형님들은 모두 실종되었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희도는 이후 육군사관학교 12기로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군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6.25 전쟁 때 두 형님께서 실종되어 형님들의 뒤를 이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박희도는 생도 시절부터 박준영, 박세진과 함께 일명 쓰리박을 형성하며 육사 12기의 선두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기수 선배인 전두환과는 깊은 친분을 쌓았고 이를 계기로 하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정병주 사령관이었습니다. 정병주의 도움을 받아 육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이후에도 정병주의 추천으로 제1공수특전여단장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공수여단장 부임 첫해 그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이슈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 11명이 시야 확보를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이었죠. 곧바로 한국군에는 대포군 3가 발령되며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명령에 따라 스테를 유엔군 사령관은 작전에 돌입합니다. 당시 미국의 계획은 북한군을 도발하고 굴욕을 주는 것으로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만으로는 전면전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확전되면 중국과 소련 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스테렐 장군은 우선 사건의 원인이 된 미루나무를 자르되 만일 북한 측이 추가 도발을 가하면 전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했죠. 그리고 스트렐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작전을 미리 설명했고 이때 박정희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이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정희가 선택한 지원부대는 박희도의 제1공수여단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앞서 말한 대로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지원하는 한국 부대에게 무조건 비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보복을 결심했고 박희도에게 판문점 위쪽에 설치된 북한의 불법 초소 4개를 부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박희도는 64명의 특공대원을 차출하며 개인 화기를 지참시켰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작전에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외동아들이나 장남은 제외되었습니다. 8월 21일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 작전명은 폴 버니언 작전이었습니다. 폴 버니언은 미국 전래동화 속 위대한 벌목군으로 그 이름을 딴 작전이었죠. 1만 2천 명의 미육군과 해병대를 증파, 미국의 최강 정예 해군이라고 불리는 미칠함대, 미드웨이크 항공모함이 서해안에 대기, B-53 전술폭격기가 한반도 상공 전개, 전폭기 20대가 대구 비행장으로 전진 배치 등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병력이었지만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데 5분, 철수에 10분이 배정된 매우 짧은 작전이었죠. 한국의 특전사들은 분해된 총과 수류탄을 숨겨 판문점으로 출동하였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숨겨둔 총을 결합하여 북한군 초소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나무를 벌목하기만 하고 북한의 반응을 볼 계획이었기에 특전사들이 갑자기 북한 초소를 공격하는 모습에 대경 실색하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64명의 특전사는 이를 무시하며 북한군 초소를 다니며 모두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이 자극을 받아 반응하면 즉각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원래 초소 안에 있어야 할 북한군은 이미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북한군에게는 이미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한국군과 미국이 도발을 할 것인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또한 북한은 미군이 미루나무 가지를 제거하는 동안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건 1시간 뒤 김일성이 유엔 측에 유감을 표시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스테렐 사령관은 약속을 어기고 무장하여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한 한국군에 분노하여 박희도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박희도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부하들을 사지로 보내는데 그럼 적을 만나면 태권도 약속대로이나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후 스트렐 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희도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쳐들어온 쪽이 북한이라는 명분도 있었고 작전 지시를 내린 사람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책임진 것이었죠. 박희도는 당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저희를 판문점에 보내고 뜻을 함께한다는 차원이셨는지 청와대에서 철모를 쓰고 계셨습니다. 판문점에 도착 후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싸움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으로 미국의 압박을 견뎌낸 박희도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8년 북한에서 무장 간첩을 파견하여 서산 앞바다 일대의 정보를 캐오게 했는데 이때 육군본부에서 이를 탐지하고 무장 간첩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간첩들은 박희도의 1공수여단의 위수 지역을 돌아다니고 북한으로 귀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이세호 대장은 박희도의 군복을 벗기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정명주가 나서며 자존심을 버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박희도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작전을 완수한 지휘관이고 하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그 공으로 이번 과를 덮어달라. 이처럼 정병주의 도움으로 박희도는 여당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희도는 정병주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하며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고 그 결과 정병주 사령관 역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계엄사령관 정승화 간에는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6 사건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신군부 세력들은 사전에 모의하여 12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장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정병주 사령관, 장태환 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은 연희동 요정에 초대되었습니다. 연회 도중 총장의 연행 사실이 전해지자 이들은 각각 수경사, 육군본부, 그리고 특전사로 돌아갔지만 이미 부하들 태반이 신군부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주 또한 특전사령부로 돌아와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꼈던 박희도가 반란을 일으킨 하나의 장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박희도는 이미 정병주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하고 무단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한 뒤였습니다. 또한 숨어있던 노재현 장관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 재가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었죠. 이처럼 12.12 군사반란 때 1등 공신인 박희도는 이 공로로 사단장을 거쳐 특전사령관에 올랐습니다. 하나회에서 박희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군사반란 성공 후 찍은 기념사진에는 노태우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예편해야 했으나 전두환에 의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노태우에게 정권이임을 앞두고 있던 전두환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직계인 박희도를 유임시킨 것이었죠. 이에 노태우는 분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보복 인사로 박희도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박희도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내신 경제 부흥의 맥을 이어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한 정부였다.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고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인원을 대폭 늘려 참여의 기회를 높였다. 이처럼 오공의 실세로 잘나가던 박희도와는 반대로 정병주의 말년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강제 입현된 이후 12.12 사태의 부당성을 꾸준히 주장하던 그는 갑자기 실종되었고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희도는 전역 이후 공직이나 정계로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차례 총선 출마를 시도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전두환 구속사건 때문에 좌절되었었죠. 박희도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며 여전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29만원 이야기는 조사 당시 통장에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지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29만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몇천억 추징금을 안 냈다고 하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다 써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박희도의 의견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과거 미루나무 제거 작전 시 우려했던 북한군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의지를 적에게 강요해야 합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불사의 각오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